영역별 3대 수직기 현대시 할 거야. 현대시 기출 한번 봤지? 기출 보고 뭐 느끼는 거 없냐? 기출 보고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작년 태수능에 나왔던 게 자 지금 이거 기출 한번 보라고 그랬지? 기출 보면은 작년 태수능에 나왔던 게 뭐야? 자, 투표 봐봐. 투표 보면은 출생기 나왔지. 출생기랑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편이 뭐라고 나왔어? 출생기랑 시아가래 마을에 내리는 눈 이 두 편이 나왔어. 근데 지금 연기가 된 건 둘 중에 뭐야? 시아가래 마을에 내리는 눈 얘가 지금 연기된 거 아니야. 그치?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작년 재수능에 나왔던 게 이거라. 요거 두 개. 근데 이 두 개 중에서 샤갈 마을에 내리는 눈 이건 이제 형광펜 있으면은 형광펜 색깔을 딱 해두시고 얘가 연계가 된다. 연계. 그리고 이제 이 출생기는 비연계. EBS에 있던 거 없던 거? 없던 거야. 그 다음에 묘비명하고 강 건너간 노래 둘 중에서 연계가 된 건 뭐야? 묘비명 여기다가 또 색깔을 딱 해두시고 얘가 연계가 된 거고. 지금까지 2년 동안 기출을 보면은 출생기라고 하는 거 말고 시아갈 그 다음에 묘비명 이 두 개가 지금 연계가 된 거야. 그리고 나서는 이 밑으로 이제 뭐 구름의 파수병이나 아침 이미지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이거 다 연기가 안 된 것들이거든. 응? 그 밑에도 이제 마찬가지. 그래서 조찬도 역시 마찬가지고. 그래서 여기가 거의 안 되다가 최근 2년 동안은 현대시에서 둘 중에 하나는 꼭 연계가 됐단 말이지. 둘 중에 하나는 연계가 된 거야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연계가 되건 안 되건 간에 주제를 잘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. 주제가 돌고 도는 거거든. 한번 주제를 한번 써볼게. 자, 첫 번째 출생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다가 써봐. 이렇게 이상. 내가 생각하는 이 우리 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참 아름다울 것 같아. 난 이상이 있어. 근데 일제치하에 지어진 작품이거든. 자, 시인이 누구야? 유치환. 그래서 유치환 선생은 일제시대에 활약하셨던 분이라서 이분 눈에 이 식민지 현실, 조선의 식민지 현실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? 안 드는 거지. 이상은 이렇게 있는데 현실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야. 식민지.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. 뭐 그런 얘기. 이렇게 왜 욕된 후회로 태어난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했지. 그러면 이제 생명력과 관련된 작품이지. 봄에 내리는 눈이 엄청 생명력을 나타내는 그런 눈이었지. 그래서 이제 생명으로 잡아볼 수 있고. 묘비명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야. 이상. 역사란 뭐고,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. 그 다음 강 건너간 노래 하면은 약자에 대한 연대, 뭔가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보살펴주자 뭐 이런 느낌의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.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구름의 파수병도 역시 마찬가지. 이상. 야, 어떻게 보면은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상 주제로 매년 출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. 대체로 이제 이게 뭐냐면 이 구름의 파수병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이상을 주제로 하는데 이상이 미치지 못하는 나의 현실에 대해서 돌아본다. 뭐? 성찰. 이런 정도로 이제 잡아볼 수가 있는 거거든.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. 요거. 이상을 주제로 하는 작품은 매년 출제될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. 알겠지?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뭐가 있냐면은 이육사 선생이나 그 다음에 유치환 선생이나 이 두 분을 보면은 다 뭐야? 일제치하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야.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10월 며칠이니? 20일이니? 19일이니? 19일? 10월 19일이지. 10월 19일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능이 이제 한 달 채 미처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 출제위원들은 다 어디 있어? 이미 이미 감금된 상태거든. 어디 뭐 저기 강원도 뭐 원주에 무슨 뭐 이 리조트 같은데 감금돼 있단 말이야. 예전 같으면 한화 리조트 뭐 이런데. 그러니까 감금이 돼 있단 말이야. 그 건물 바깥에 담장에 뭐라고 써 있어? 내부 수리 중 이렇게 해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숨어서 이렇게 몰래 쓰고 있단 말이야. 이렇게 저 창문도 지금 우리 교실처럼
차단막 다 하고 밖에서 촬영 못하게. 그리고 경계를 의경들이 다 의무경찰들이 경계를 서고 있고 그 전체적인 경비를 누가 관리해? 이 선글라스 낀 남자들 누구야? 국가정보원에서 다 관리한단 말이야. 만약에 그 안에서 교수들이 공놀이 하다가 공이 밖으로 당장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? 당장 달려가가지고 찢어버려요. 갈기갈기. 왜? 문제 유출할까봐. 그 공이 다 멍보가 써가지고 막 유출할까봐. 알았어? 그런 거야.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거기 지금 출제하기 위해서 감금당한 그 교수들이야, 현직 교사들이야? 교수들이야. 이 교수들이 다 자기가 공부한 작품을 내겠니? 생판 처음 보는 작품을 공부해서 내겠니? 이미 공부한 거야? 거기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야? 이미 공부해서 잘 알고 있는 작품을 내겠지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가 교수가 되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쓰는 과정에서 다뤘던 작품, 예를 들면 그런 걸 내지. 지가 공부한 거, 잘 아는 거. 그래 안 그래? 그러겠지?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교수야. 첫 번째 교수야. 거기다가 자기가 공부한 것만 내. 그러면은 일제치하의 작품 내겠니 안 내겠니? 당연히 내겠지. 왜냐면 그분들이 지금 최소한 40대 후반, 50대 후반 이럴 테니까. 그분들이 공부한 것들이 전부 다 뭐야? 이런 분들 걸 공부한 거야. 예를 들면 최소한 이런 작품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단 말이야. 물론 이제 그 전년도 김수영 선생 같은 경우는 사실 일제치하는 아니지만 뭐 전쟁 때 포로 생활하면서 거의 60년대, 50년대, 60년대 활동하셨던 분이야. 해방 직후부터 50년대, 다시 50년대, 60년대지.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. 굉장히 오래전에 활동하신 분들. 상징적으로 일제치하, 뭐 5, 60년대 이런 분들이 꼭 나온단 말이지. 뭐 김철수 선생도 되게 나이 드신 분이잖아. 오래되신 분이잖아. 잘 봐봐.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.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는 그런 패턴에서 약간 벗어난 이 해는 약간 독특한 해라고 할 수 있지. 근데 그 전해 다시 정치용. 알겠지? 자, 패턴 두 가지야. 첫 번째, 주제 측면에서 보면 뭐가 잘 나와? 이상을 주제로 하기 잘 나와. 두 번째, 시인 중심으로 보면 어떻게 나와? 일제치하 혹은 일제치하에 버금가는 오래전 시인들 위주로 나온다. 거꾸로 말하면 약간 모던한 느낌의 주제는 나와 안 나와? 안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또 뭐야? 시인이 너무 젊어? 나와 안 나와? 안 나와. 그러니까 정급별은 나와 안 나와? 절대 안 나오는 거야. 예를 들면 알겠지? 그래서 이제 1페이지 넘겨서 2페이지 가봐야지. 수능 완성이랑 EBS 수능 완성, 수능 특강에 나와야 될 작품들을 쭉 이제 보시면은 이런 작품들이 있어. 그런데 이런 작품들을 쭉 골라보면서 다음 페이지 넘겨. 기출현대시 올해는 그럼 뭐가 나왔나? 올해 이렇게 2020학년도에 나온 작품들은 겹치게 되겠니 안 되겠니? 당연히 안 겹치게 되지. 그래서 이제 3월 교육청부터 나왔던 이런 작품들 올해 대수능에 나와 안 나와? 안 나오지. 그저께 니네 치렀던 거 있지? 화요일에 시험 본 거. 지난 화요일에 시험 본 거 교육청 뭐 나왔어? 이렇게 나왔잖아. 이제 백석 시인하고 송승헌 시인하고 작품이 나왔는데, 자 여기서 주목할 점. 아니 미쳐가지고 10월 교육청은 왜 문학을 1도 연계를 안 했느냐? 나도 모르지. 근데 이 교육청에서 연계율이 왜 제로가 됐느냐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야. 그러면 하나도 겹치지 않고 뭐야 이거 제낄 수 있는 작품이 하나도 없잖아. 공부를 가급적이면 덜 하고 싶은데 이거 아니야. 근데 이 백석 시인의 이름에 주목하시고 송승헌 시인의 이름에 주목하란 말이야. 백석 시인, 송승헌 시인. 올해 수특이나 수완의 작품이 있어 없어? 있잖아. 이 분들의 작품은 배제하는 게 맞아요. 알겠지? 그러니까 송승헌 선생의 수특에 실려 있는 거 뭐 있어? 묵호항. 수능 완성에 있는 거 뭐 있어? 산문의 기대요. 이런 건 나올 확률이 cực히 떨어진단 말이야. 백석의 수특에 나와 있는 거 백석 시인의 작품 뭐 있어? 여운한골족 이런 거 안 나온단 말이야. 알겠지? 그런 거 다 제끼자는 말이지. 작품만 제낄 뿐만 아니라 시인도 제끼고 보란 말이야. 정지용 선생님 작품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? 안 나와. 박목월 안 나와. 뭐 이런 거야. 자, 김영남 나와 안 나와? 안 나와. 이런 거야. 오른쪽으로 가볼게. 오른쪽 위로 가면은 이렇게 자
올해 수능 그러면 뭐가 나올 거냐? 세 작품만 딱 찍어라.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. 이렇게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. 예,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기준이 다 있어. 일단 이 윤동주 선생에다가 행목표를 색깔을 딱 해봐. 왜 윤동주 선생이 작품을 넣느냐? 어? 일단 주제가 뭐야? 이상. 그 이분 연배가 어떻게 돼? 일제치하에서 활동하신 분이야. 딱 겹치잖아. 이분 작품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.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? 올해가 역사적으로 무슨 해야? 3.1운동, 3.1 독립운동 100주년에다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잖아. 그러니까 어떤 그 저항의식이나 이런 참여류의 어떤 그 유파에 속한 분들이 더군다나 나올 확률이 더 높단 말이야. 알겠지? 그래서 이제 요걸 하나 뽑아본 거야.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가지.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게 또 교육적 측면에서 연대라고 하는 거, 뭐 고대 말고 연대냐, 뭐 그건 아니고, 이렇게 약자에 대해서 보살핀다, 뭐 이런 거잖아. 그런 걸 알지? 이제 여기 또 주제의식을 연대로도 뽑을 수 있지만 생명을 주제로 한 것이기도 해, 얘가. 그 다음에 이제 고독은 나온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어요. 그 김광균 시인의 작품 이래로 고독을 주제로 한 건 거의 안 나왔단 말이야. 근데 올해 EBS에 실려있어. 더군다나 여류 시인이야. 그리고 또 서정주 시인의 애제자야. 그러면 이제 문단에서는 실력자인데다가 여류 시인인데다가 주제는 또 드문 주제가 나왔단 말이야? 나올 확률이 높은 거야. 알겠지? 이 세 작품을 찍어본 건데, 아니 뭐 무슨 모의고사니 무슨 학원이 여기서 막 찍어줘요. 그런데 가소로워. 왜 가소롭냐? 막 10개도 아니야. 막 20, 현대신 막 20편, 30편씩 막. 그게 선별한 거냐? 뭐한 짓이야. 20편을 뽑아놓고 아 이거 나올 것 같아. 뭔 개소리야. 20편을 뽑을 것 같으면 스바 이거 초딩도 하겠다 이거. 현대시비 20편을 뽑아주는데 미쳤어? 다 공부하라는 거잖아 그냥 쉽게 말하면. 아 고전시가도 뭐 10편 이상씩 막 야 뭐한 짓이야. 그 정확하게 딱 3개만 가자 이거야 3개만. 응? 그렇게 하고 나서 야 내가 예전에 다 찍어줬지 않냐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지. 3개 정도는 뽑아야 그렇지 않겠어? 그래서 자 이런 이유로 선정을 했다는 거 설명했고요. 다음 페이지 넘겨봐. 5페이지인가요? 5페이지 보면은 자, 첫 번째 작품 꽃피는 시절. 자 요거부터 우리가 이제 해결해 볼 텐데 먼저 풀 시간을 줄게. 풀 시간을 줄 테니까 20문제야. 나올 수 있는 걸 다 예측을 해주는데 20문제 풀고 나서 설명을 또 해주고 OX 문제 분모도 말해줄 거야. 알았지? 지금부터 한 5분 줄게.